시작을 합니다. 이 강의는 아주 특수한 강의네요. 금융상품, 금융자산 부채 회계와 세무상 처리 실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아주 오래전에 제가 사이버 녹화를 해서 너무 오래됐으니까 참 제 교재도 안 갖고 오고, 잠깐만요. 참 교육이 엉터리다, 그죠? 잠깐만요. 그래서 이걸 다시 이제 녹화를 하는 건데요. 내용이 아주 글쎄 무지하게 기가 막힌 것들 많이 배우시겠네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 강의를 많은 이제 사이버 분들이 동영상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추천하죠. 금융자산을 8시간 동안 이렇게 떠들 기회가 잘 없어요. 더구나 이 강의에는 이연법인세라는 게 나와요. FI 금융 이연법인세가 나와서 하여튼 무지하게 도움 되시겠네요. 무지하게 해서 이연법인세는 글쎄 제가 어저께 밤 10시까지 타이핑을 해서 원고를 마감했기 때문에 제가 이연법인세를 올해는 반드시 강의를 해드린다라고 제가 수강생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어저께까지 타이핑한 거에서 이 강의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나올 거예요. 이연법인세 회계를 들으실 수 있다는 거는 무지하게 좋은 일일 거예요, 여러분요. 아니, 제가 지금 저 앞에 교재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편집한 교재이기 때문에. 근데 나 교재 안 줘요? 참. 저 개인적으로 답답하네. 이해하시고요. 자, 그리고 올해 7월 1일부터 여러분 국가가 하는 모든 무료 교육이 중단됐습니다. 무슨 환급이라는 제도도 없어졌고요. 무료 교육 자체도 없어져서 모든 학원이, 우리 회계세법뿐만이 아니라 모든 학원이 돈을 내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웃기네요. 그러니까 대기업들 위주로 하는 학원은 잘 되고요. 거긴 어차피 무료 교육도 없었어요. 환급도 없었고요. 근데 우리 아이파처럼 무료 교육 위주로 환급 위주로 하는 학원은 존폐 위기가 닥칩니다. 무료 교육만 했었으니까 이제 돈 내라니까 안 오잖아요. 근데 정말 웃기죠. 제가 우리나라 가장 대표적인 학원들을 여러 군데를 제가 나가는데 똑같은 놈이 똑같은 교재로 강의해도 어디 가면 뒤지게 많고 어디 가면 사람이 없어요. 웃기죠? 이게 자본주의예요. 그런데 저희 아이파는 동영상 위주의 학원입니다. 온라인 위주로, 연간회원으로. 그래서 총력을 다해서 컨텐츠를 많이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금융자산, 금융부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강의를 8시간 동안이나 떠들 수 있다는 거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고요. 하여튼 결론이요. 무지하게 도움되실 거예요. 여러분이 들어봤던 무슨 전환사채, 신종자본증권, 그 다음에 RCPS, 상환전환 우선주, FVPL, FVOCI, 아까 말한 이연법인세, 현재가치, 상가구원가법, 별의별 게 다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 그 교재 좀 챙겨 놓지 그랬어. 그치? 응? 좀 다들 창피한 줄 좀 알아. 에? 이제 왔어요. 원본은 놔주고, 원본이야 이거. 지금 앉아 계신 분은 지금 동영상 보시는 분, 제가 앉아 계신 분에게는요 이연법인세 원고를 하나 드렸어요. 어저께 밤 10시까지 타이핑했는데, 그렇죠? 동영상은 이제 우리 아이파 자료실에 올릴 거예요. 하여튼 나눠드린 사례는 정말 기가 막힌 사례입니다. 쉽게 그냥 우리나라 아무 데도 없습니다. 이런 거. 아무 데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연법인세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연법인세 해달라는 상담을 제가 무지하게 받았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올해 이연법인세를 해드리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했으니까. 근데 요게 종합사례가 따로 있어요. 종합사례는 일단 많이 그냥 나눠주지 말라네. 그건 나눠주면 여러분이 그것만 싹 먹고 안 온대. 그래서 강의할 때 나눠주라네. 그래서 그 말도 맞을 것 같고요. 그렇죠. 뭐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쨌든 상황을 봐서 할 건데 두 파트가 있는데 이론적인 거를 나눠드린 건데 이걸로도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될 거고, 종합사례는요 진짜 어마어마한 종합사례를 붙여서 이연법인세를 계산하고, 그죠? 거기다가 감사보고서에 주석까지 완벽히 집어넣은 거예요. 주석까지. 그래서 무지하게 도움될 거니까 어쨌든 가면서 설명을 할 거고요. 자, 교과서는 이렇게 제가 써놓은 거를 묶어놓은 겁니다. 9페이지 가시죠. 자, 칠판 보시고요. 천천히 보세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만 2011년부터 그죠? 대한민국에는 회계가 이원화됩니다. KIFRS라는 놈하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으로 이원화된 게 2011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2011년을 여러분, 우리는 얘를 현대회계라고 불러요. 그래서 2010년까지 하던 회계는 우리가 부르는 용어가 여러분 K갭이에요. 이건 과거 회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가끔 제가 많이 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가끔, 그죠 여러분요? K갭이라고 자꾸 부르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결론. 그건 미친 거다 여러분. 이해했나? K갭이라는 단어는 쓰는 게 아니에요. K갭은 2010년까지 우리나라가 썼던 과거의 회계 기준이고요. 2011년부터는 너무나 잘 아시는 국제회계 기준과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이렇게 이원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국제회계 기준은 상장법인들과 if want 하고 싶은 비상장이 하고요. 비상장이면서 IFR을 선택하지 않는 기업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잘 모를 텐데 IFRS를 하는 기업은 여러분 우리나라에 5,000개 정도가 있고요. 여러분 일반 회계 기준으로 작성하는 우리나라 회사는요. 여러분 상상이 가요. 85만 개 하나 돼. 85만 개. 그러니까 이건 물을 이유가 없는 거다. 그죠? 압도적으로 일반 회계가 많아요. IFRS는 5,000개인데 근데 여러분도 너무 잘 알지만 지금 여러분이 교보문고나 이런 데 책방을 가봐. 여러분이 접하는 회계 밑에 있는 책은 전부 다 IFRS죠. 일반 회계 기준 책은 한 권도 없어요. 이유는요. 우리나라의 시험, 회계사, 세무사, 재경관리사 이런 시험들이 다 IFRS로 나오기 때문에 일반 회계 기준을 아무도 안 사. 책이 있어도. 이해돼요? 아무도 안 사. 안 사니까 누가 써 책을. 맞죠? 그죠? 팔아야 팔 데가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일반 회계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일반 회계가 85만 개나 되는 어마어마한 개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아시지만 이 두 개 회계 처리는 같아 달라요. 어마어마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FI라는 회계를 하면 어쩔 수 없잖아. 이 수업을 듣는 사람 중에 쉽게 그냥 절반은 IFRS고 절반은 일반 회계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IFRS만 모든 강의 가면 IFRS만 해. 근데 안 답답해 여러분? 나는 지금 일반 기업 회계 기준, 비상장에 다니는데 왜 IFRS를 가르치냔 말이야. 그러니까 수업이 되겠어요? 나랑 전혀 다른데?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양쪽 다 해요. 제 말 이해돼요? 양쪽 다 배우면 좋잖아. 둘 다 똑같은 내용도 있고 다른 내용이 있다고. 이해됐죠? 다르면 다른 대로 이해하고 같으면 같은 대로. 그래서
기왕에 8시간 쓰는 거 양쪽 다 알면 얼마나 좋아. 맞죠? 맞죠? 양쪽 다 할 거니까. 다만 이 수업을 앉아서 듣는 여러분과 동영상으로 듣는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해봐. 여러분은 양쪽 다 내가 그래 좋은 기회야. 양쪽 다 알 거야. 빨리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런 마음을 먹고 있냐고 지금 물어보잖아. 그래? 기왕이면 좋네. 양쪽 다 배우니까 얼마나 좋아. 이래 아니면 일반에겐 내가 안 하는데 IELTS에서 안 하는데. 어쨌든 양쪽 다 들어요. 좋은 기회 와서 잡으시고요. 좋고요. 그러면 자 FI라는 얘기인데 칠판 계속 봐요. FI라는 단어가 영어로 Financial Instrument이야. 그래서 이걸 번역이 금융상품이라고 번역을 해요. 금융상품이라는 번역을 해요. 금융상품 FI. 그러니까 이 단어를 여러분 저는 회계학을 40 몇 년째 배웠나? 44년째 됐나? 제가 회계학을 접한 지가 44년 됐어. 그렇죠? 잘 아시지만 저는 회계사가 40년 한 놈이에요. 회계사를 40년. 그렇죠? 근데 제가 대학교 때 처음으로 쭉 공부하면서 FI라는 단어는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럼 알아나? 이 단어는 2011년에 국제회계기준이나 일반회계기준이 나오면서 나왔던 단어야.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옛날 2010년까지 K갭에는 이 단어가 없었어. 오케이?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은 2011년 이후에 회계학을 배웠을 가능성들이 있어. 벌써 12년이 지났으니까. 그럼 여러분이 회계학 배울 때는 FI가 있었지. 근데 그지? 그럼 이 FI가 뭐냐를 잡잔 말이에요. 이 FI가 뭐냐? 일단 여러분 기본은 국제회계기준으로 강의를 잡아줄 거예요. 국제회계기준 기준서에 1032호. 이 호라는 건 혹시 모르면 국제회계기준은 여러분 기준서라는 게 있어. 이게 하나의 회계 토픽에 대한 논문인데 여러분 이게 한 40개 정도의 논문이 있는 거야. 그 중에 하나가 1032호라는 논문이야. 이해했어요? 여기서 1032호라는 기준서에서 요 FI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봐요, 여러분요. 봐. 자, 보시면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두 개가 있어. 그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는 꼭 하나는 법인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이나 법인이야. 그래서 여러분 잡아. 이거를 뭐라 그래요? 이거를요? 이해했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저랑 공부한 사람들은 알지만 저랑 공부 안 한 사람들은 항상 제가 이렇게 떠들면 책을 보죠. 그죠? 책 보시는 분들은 미리 말할게. 앉아 계시거나 동영상 볼 때 책 보시는 분이 있지. 그럼 수업 안 들어도 돼. 돌아가서 책을 봐. 혼자서. 조용히. 그러니까 본인이 책을 보고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죠? 혼자 조용히 책을 봐. 그게 이 수업 듣는 것보다 나은 거고 혼자서 잘 안 돼요. 그러면 칠판을 봐. 제가 책을 보자고 할 때까지는. 이 말 이해하시나? 근데 여러분은 나름의 똥꼬집들이 있지. 그지? 강사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은 무조건 알아서 수업을 듣더만 요새 젊은이들이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해. 타치하고 싶은 마음 없어. 미리 말할 거야. 앉아 계신 분, 동영상 보시는 분, 난 여러분에 대한 어떠한 애정도 없어. 알아? 어떠한 애정도 없어. 근데 왜 강의하는 줄 알아? 왜 죽을 만큼 강의할 건데? 그 강의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무지하게 강의를 잘해서 아이파가 주관하는 연간 회원을 끊게 하기 위한 게 내 목표야. 이해해? 여러분 이름 알고 싶은 마음도 없고 다니는 회사도 알고 싶은 마음도 없어. 직급도 필요 없어. 근데 열심히 강의할 거야. 그래서 아이파 연간회원 가면 저런 강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래? 가격도 저렴하네? 그럼 그걸 들어야지 라고 하기 위해서 강의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됐든 여러분 자유인데 미리 알려줘. 책을 보지 말고 칠판을 보세요. 칠판을. 여러분이
기존에 다른 학원에서도 없던 수업과 달라. 그리고 어떤 강사도 나하고 비교하지만 쪽팔리니까 이런 강의를 34년 한 놈이야. 34년을 매일 월화수목금을 1년 내내를, 그죠? 칠판 봐요. 용어 잡을 거야. FI라는 단어는 둘이 나와. 거래 상대방인데 하나는 반드시 이쪽이나 이쪽이 법인이고 둘 다 법인이어도 되고 법인 개인 또는 법인 개인이어도 돼. 이 거래 상대방이 여러분 계약을 했어. 컨트랙이야. 계약을 했어. 쉬운 말로는 거래를 했어. 그랬더니 그 결과가 한쪽은 금융자산이 나오고 또 한쪽은 금융부채나 주기죠. 또는 자본이 나와. 이런 거를 총칭하는 걸 FI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거래 상대방이 있는데 이 둘이 어떤 계약을 맺고 거래를 했어. 거래를 했더니 한쪽은 금융자산이 발생하고 다른 한쪽은 금융부채나 자본이 발생하는 이런 계약을 총칭해서 FI라고 부르는 거고, 키워드는 컨트랙이라는 계약이고, 여기서 중요한 게 원래 여러분 국제회계 기준은 특히 IFRS는 뭐 자본에 대한 정의가 없어. 그러니까 일반 회계 기준은 자본에 대한 정의가 있어.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유계, 이익잉여금 이렇게 5개 분류가 있는데 IFRS는 전혀 없어. 그러니까 그냥 1032호에서 그냥 아주 간단해. 자본은 뭐래? 그냥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자본이래. 이해되셨어? 이건 중요한 얘기야. 국제회계 기준은 자본에 대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뭐야?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유계 이런 용어들이 없어요. 없어요. 그냥 자본의 플러스 항목, 자본의 마이너스 항목이라고 불러요. 이 말도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1032호에 같이 설명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왜? 알아야 금융자산, 금융부채에 회계 처리를 들어가니까. 이해하겠다, 그죠? 그럼 이제 이걸 배우는 거야. 그럼 배우는데 첫째, 금융자산이 뭐예요? 어? 그러니 지금도 교과서를 살짝 보면 박스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지? 박스에 뭐야? 1번, 2번, 3번에 1, 2번 시작 10초 읽어요. 4번 읽지 말고 3번까지만 시작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자, 칠판 잡으세요. 금융자산이 지금 여러분이 읽었던 박스에 여러분 회사가 가지고 있는 시제라고 부르는 현금이 1번이고 2번이 여러분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20% 미만 가지고 있는 주식이에요. 20% 이상은 FI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20% 미만이고요. 여러분 에브리바디 대답. 여기에 등자가 들어간 이유는 뭐죠? 등이 들어간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회사는요, 그렇죠? 주식회사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회사가 있어요?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여러분, 이게 상법에 의한 영리법인이 5개예요. 주식회사, 유한책임, 한명합자. 근데 얘네들은 출자라는 말을 써요. 그러기 때문에 등은 꼭 주식회사의 주식을 산 것뿐만이 아니라
얘네들의 출자 지분도 20% 미만이면 금융자산이다 이거야. 이해해요? 그래서 항상 등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이 뭐라고 돼 있어요? 계약에 의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권리. 여러분, 요 3번이 가장 많아요. 그리고 4번이 파생상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 칠판 보시면 박스에 1번, 2번 요 놈이 3번의 동그라미 1, 파생이 3번의 동그라미 2예요. 이해해요? 여러분 그죠? 다시 한번 말할게. 칠판에 제가 적는 거 어떤 것도 쓰지 마요. 여러분 교과서에 책에 다 있으니까. 이걸 쓰시는 사람들이 많은 건 이해하는데 제가 맨날 말하죠. 이런 걸 쓰시는 사람은 바보예요. 책에 있는 걸 왜 쓰나? 그죠? 그냥 보고 느끼세요. 책에 다 있어. 제발. 알았나요? 제발 쓰지 마세요. 제발. 아니 책에다가 다 써놨겠지 내가. 칠판에 판사하는 걸 안 써놨겠냔 말이야. 안 그래요 여러분? 그죠? 써놨겠죠? 지금도 박스에 있고요. 4번은 있지만 이게 금융자산이에요. 금융자산이에요. 바로가요. 여기서 금융부채라는 놈이 있어요. 이 놈은 3번이에요. 금융부채는 계약에 따라 거래 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뭐요? 지급할 의무. 그러니까 지금 챕터가 여러분이 보는 건 금융자산이고 뒤에 가면 한참 넘기면 금융부채가 나와. 그걸 미리 설명하니까 금융부채는 지급할 의무예요. 자, 그러면 연방 진도가 나가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게 재무 상태는 왼쪽이 자산이고 오른쪽이 부채와 자본이에요. 세상에 이걸 누가 모르겠냐면 여러분이 만드는 재무제표는 이러죠. 자산은 뭐 유동과 비유동으로 갈라져 있고요. 부채도 유동 부채와 비유동 부채로 갈라져 있어. 이건 맞죠, 분류가. 근데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공부한 사람답게 자산은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으로 분류가 되고 부채는 금융부채와 비금융부채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걸 배우시는 거예요. 이걸. 그러면 자 먼저 금융자산이 뭐냐부터 해봐야 되겠죠. 다시 일로 와요. 금융자산은 계속 써요. 제가 여러분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여러 가지 이자가 있는 기타 예금. 약자 좀 쓸게요. AR, 외상매출금, 노트 리시버블, 받으러움, 미수금, 미수수익, 또 대여금, 임차보증금, 영업보증금. 그리고요. 유가증권이 나오는데 이놈이 약간 다르니까 지금 일단 갈게요. 여러분요. FVPL 금융자산. 요놈이 일반회계 기준에는 단기 매매증권이고요. FVOCI 금융자산. 요놈이 일반회계는 매도 가능 증권이고요. AC 금융자산. 이놈을 일반에게는 만기 보유증권이라고 부르죠. 그리고요, 여기에 파생상품. 자, 얘네들이 금융자산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봐요. 현금은 저기 1번이고요. 요놈들이 예금은 은행과 계약에 따라 내가 나중에 은행에서 돈을 받을 거죠. 그죠? 컨트랙이 주 키워드예요. 이런 것들이 금융자산. 여러분 외상매출금 받으러 오면 내가 거래처와 계약에 따라 물건을 팔고 일정 기간 후에 돈 받을 권리죠. 이런 거. 미수금은 뭐야? 이 외상 매출 채권들은 재고자산을 팔고 못 받은 돈이고, 미수금은 뭐 유가증권, 유무형 자산을 팔고 못 받으면 미수금이거든. 똑같이 돈 받을 권리, 대여금 돈 받을 권리, 임차보증금 돈 받을 권리.
요 유가증권은 아까 말했죠. 여러분 몇 프로 미만? 20% 미만인데, 그죠? 자, 유가증권에는 두 개가 있어요. 뭐요? 여러분, 주식 등과 채권이 있어요. 채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은 요 두 개밖에 없고요. 채권이 요 A씨가 있거든. 그래서 어쨌든 세 가지고 일반 회계 기준은 계정 과목이 달라요. 그러니까 회계 처리가 아주 흡사하지만 양쪽이 다른 게 있으니까 여러분 기억해. 항상 국제 회계 기준을 먼저 설명해 주고 일반 회계 기준은 이렇게 다릅니다를 다시 설명해 줄 거야. 이해했나요? 분명하게 이런 기회를 잡아 둘 다 해주니까 이게 금융자산이고요. 칠판 이놈들을 어떻게 해요? 이놈들을 우리가 재무상태표는 어떻게 묶어요? 이놈들을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얘네들은요. 단기 금융 상품 여러분 회사 재무상태도 1번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고 2번이 단기금융상품이다. 맞죠? 그런데 단기금융상품이라는 이름을 왜 쓰는지 알겠어요? 이 FI니까 이름을 쓴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단기금융자산이라는 게 이름이 좋은데 단기금융상품이라고 묶은 거예요. 자, 여러분 마음속의 대답. 여러분 회사에는 빨리 장기금융상품이 있어 없어요? 여러분 회사에는 장기 있어 없어요? 비유동자산에 장기금융상품이라는 계정이 있어 없어요? 뭐 전혀 반응이 없으니까 내가 알 방법이 없다. 그죠? 자, 돌아가서 확인하세요. 요새 수업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참 예년에는 없었던 일들이 있죠. 뭐가 있냐면 수업을 오는 분들이 아무도 여러분 회사의 결산서, 감사보고서들을 안 갖고 와요. 젊은이들이. 저는 이유를 모르겠고요. 왜 안 갖고 오는지는 모르겠다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를 가르칠 때 제가 그죠? 저한테 워낙 많은 분들이 배웠으니까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수업에 올 때는 다 결산서, 감사보고서, 하다못해 세무조정계약서도 가지고 와서 수업을 들었거든요. 요새 수업을 하면 아무도 안 갖고 와. 아무도 안 갖고 와. 평상시에는 태블릿 PC, 노트북도 맨날 갖고 오면서 이런 수업 올 때는 그런 것도 안 갖고 와. 그냥 자유인인가 보지? 그냥 혼자 와서 앉아있어. 하염없이 밖을 쳐다보고 하염없이 얘를 만지다가 더럽게 재미없네. 시간 왜 이렇게 안 가나. 난 몇 시에 집에 가면 되지? 이 생각하고들 가. 그게 젊은이야. 몰라. 여러분 대답. 이게 MZ세대라서 그런 거야? 아니라 그러죠. MZ세대가 이런 걸 MZ세대라고 부르는 게 아니겠죠. 그죠? 다만 여러분 말해봐. 오늘 앉아 계신 분도 말해봐. 여러분 FI라는 걸 배우는 이 좋은 기회에 왜 하다못해 여러분 회사 재무제표도 안 갖고 왔어? 하다못해 시산표 한 장이라도 좀 꺼집어서 갖고 오지. 안 그럴까? 안 그럴까? 귀찮아? 무거워? 방법 없고. 그래서 아까 말했어. 난 여러분에 대해 어떠한 애정도 없어. 수업을 들을 준비도 안 해갖고 오는 사람들이라 애정이 없어. 근데 다시 왜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을 어떻게든 간에 움직여서 우리 아이파의 연간회원을 끊게 하는 게 내 목표야. 살아남으시라고 얘기를 할 거니까. 그렇죠? 다만 알아놔. 다음부터 어떠한 회계나 세법, 회계 수업은요. 여러분 회사 재무제표는 갖고 오시는 거예요. 회계학에서 가장 어려운 걸 하고 거기에 세무조정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렵습니다. 이놈은. 한번 따라오십시오. 버텨보라는 말밖에 못하겠네요. 첫 번째 쉬는 시간 합니다. 칠판 안 지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쉬었다 합시다.